유럽 자동차 박물관 탐방기 BMW 웰트 독일 뮌헨 관광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마리엔 광장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정도 북쪽으로 달리면 독특한 디자인의 BMW 본사를 보게 됩니다. 인근에 높은 빌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자동차 4기통 엔진 실린더를 떠올리는 이 건물은 1970년대 초에 세워졌고 그때부터 지역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BMW 자동차 박물관은 이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합니다. 도로에서 바라본 박물관과 본사 건물 전경 사진 이완 1973년에 개관했다가 앞서 2부에서 소개한 홍보관 BMW 벨트 웰트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한정되었고 그렇게 2008년 지금의 모습으로 재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인지 아직도 이 동그란 건물보다는 길 건너의 웅장한 BMW 벨트를 박물관으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BMW 박물관은 몇 가지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선 BMW 벨트와 함께 과거와 현재, 미래 분위기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바로 옆에 쾌적한 올림픽 공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대도시의 중심부와 가깝고 대중교통으로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유럽의 자동차 박물관도 갖추지 못한 장점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날이 무척 좋았는데요. BMW 벨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다리를 건너니 넓은 공터 로버 시절 미니 현대가 밝은 햇살 속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2019년은) 미니 브랜드가 나온 지 60년째가 되는 해였고 그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미니 몇 대가 입구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 덕인지 본격적인 관람 이전임에도 분위기가 확 올라왔습니다. 60주년을 기념해 전시된 각종 미니 사진 이완, 동그란 그릇, 마치 채소 바구니 같은 모양의 박물관의 실내 동선은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은 날엔 박물관에서 직접 표를 구입하기보다는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거나 아니면 건너편 BMW 벨트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시실 들어가는 입구 주변이 그리 넓지 않아 사람이 많을 때는 제법 복잡하다. 사진 이완, 티켓을 확인시킨 후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키네틱 스컬프처. 키네틱 스컬프처라는 조형물로 714개의 금속 구슬이 일정 패턴에 따른 움직임을 보이는데 묘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부드러운 움직임이 참 신기했는데요. 모터에 의해 제어된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무슨 모양인지 잘 몰랐는데 계속 지켜보니 자연스럽게 자동차의 형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보통은 역사의 첫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는 게 제조사가 운영하는 박물관 구성인데 이곳은 좀 달랐습니다. 키네틱 스컬프처 조형물 사진 이완, 키네틱 스컬프처 공간을 지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BMW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선 1923년 만든 그 유명한 오토바이 R32가 방문객을 반깁니다. 오토바이 좋아하는, 특히 BMW 오토바이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놓쳐선 안 되는 그런 모델이죠. 1차 대전 이후 더 이상 항공기 엔진 제작을 할 수 없게 된 BMW는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창업 멤버 중 한 명인 엔지니어 막스 프리츠는 헬리오스라는 오토바이에서 영감을 얻어 R30이라는 모터바이크를 설계합니다. 딱 5개월 만의 결과물이었다고 하죠. R32 사진 이완? 다양한 BMW의 오토바이를 전 시장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사진 이완? 8. 5마력의 박소 엔진이 장착된 이 오토바이는 1923년부터 1926년까지 3,000대 이상이 팔리며 BMW의 숨통을 틔워줬죠. 이때부터 BMW의 오토바이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니 자동차만큼이나 바이크 잘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6기통 수랭식 항공기 엔진 BMW iV가 이 브랜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1918에서 1919, 1924에서 1928년에) 각각 제작된 사진 이완? 초기 제작한 항공기 엔진과 오토바이 전시 공간을 지나면 1930년에 만들어져 배달용으로 사용된 BMW 315 PS라는 차를 볼 수 있습니다. BMW 315는 BMW가 자동차 만들기에 뛰어들며 내놓은 첫 모델이죠. 흔히 딕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BMW가 1928년에 인수한 아이젠허 자동차 5는 이미 1903년부터 라이센스를 사들인 영국 오스틴 세븐을 딕시라는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던 곳입니다. 315PS 사진 이완? BMW는 이 아이젠하흐 자동차의 판매 전략을 그대로 이어 1928년 딕시 315를 출시했고, 정확하게는 딕시 315 PS-1이라는 길고 복잡한 이름으로 이후 1932년까지 딕시 315는 다1부터 다4까지 변화를 거칩니다. 이렇게 해서 BMW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전문 기업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다질 수 있게 되죠. 박물관행 173번이나 180번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28 쿠페 로드스터 사진 이완? 통로를 따라 걷다 보니 잘 관리된 1939년 제작의 은빛 328 모델이 전시된 초기 레이싱 역사관에서 발길이 멈추었습니다. 한 세기를 빛난 자동차로 얘기될 정도로 스타일이나 성능 등 BMW의 철학과 가치가 잘 드러난 모델입니다. (1933년) 공개된 303부터 키드니 그릴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나온 328에서도 독특한 그릴을 볼 수 있는데요.
6기통 엔진이 들어간 이 경주용 쿠페는 엔진 출력보다는 차체 경량화에 더 신경을 썼고, 이런 방향성은 지금까지도 BMW의 특징 중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40여 개의 우승 트로피를 거머쥘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은 328은 쿠페와 컨버터블 등으로 약 400여 대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봄이면 경치 좋은 독일 남부 도로를 달리는 올드카 레이스가 열리는데 운 좋으면 여기서 328과 같은 귀한 모델이 실제 달리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BMW 박물관 곳곳에서 여러 종류의 328 모델을 발견할 수 있으니 328 좋아하는 분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레이싱 대회 참가한 모델들이 전시돼 있는 곳도 인기가 많은 편이다. 속도 경쟁을 위해 제작된 독특한 오토바이 사진상, 레이싱용 모델들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관 가운데 사진, BMW 레이싱 역사를 빛낸 3. 영CS의 사진 아래 사진 이완 1:1 클레이 모형이 세워져 있는 투명 바닥 덕에 2009년 공개된 콘셉트 카 비전 이피션트 다이나믹스를 볼 수 있다. 사진 이완 박물관은 크게 7개의 주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BMW의 레이싱 역사를 볼 수 있는 곳, 또 디자인관, 그리고 엔진만 전시되어 있는 곳, 그 외에도 다양한 오토바이와 속도 경쟁을 위해 특별하게 제작된 바이크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BMW를 대표하는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다양한 형태의 3 시리즈가 세대별로 모여있는 방도 인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중 가장 앞쪽에 전시된 BMW 1600-2에 눈이 갔습니다. 3 시리즈 전시관 사진 이완 1600-2 사진 이완 3 시리즈는 아시는 것처럼 석유 파동 이후 경제적 모델을 내놓겠다면 BMW E21이라는 모델명으로 1975년에 출시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그런데 왜 60년대 나온 1600-2라는 자동차가 그들과 함께 세워져 있는 걸까요? BMW는 2차 세계대전 이후 501부터 507까지 매우 비싼 고급스러운 모델을 내놓았지만 연달아 실패하며 회사는 위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일련의 모델들이 등장하는데, 이때 나온 차들을 흔히 노이에 클라세, 영어로는 뉴 클래스를 뜻하며 1. 5리터에서 2.0리터급